자, 행정소송법 어느 하나 쉬운 거 없죠. 그죠? 계속해서 어렵고 그런데. 자, 이번 시간에는 소위 변경에 대해서 할게요. 자, 소위 변경이라는 것은 소송의 변경이죠. 소위 변경. 소위 변경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소 종류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이다. 이건 또 하나는 뭐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소의 종류의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이 있잖아요. 항고소송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항고소송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부분이 취소소송이라고 했죠. 취소소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확인소송에는 무효 확인소송, 유효 확인소송, 존재 확인소송, 부존재 확인소송, 실효 확인소송 이런 이게 다 무효 등 확인소송인데, 자,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있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확인소송. 이게 이제 취소 항고소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월한 입장에서 공권력의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항고소송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과 사인 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법률 관계에 대해서, 공법상 법률 관계에서 다투는 소송을 우리가 당사자 소송이라고 해요. 당사자 소송. 공법상 계약, 채용 부분 이런 부분이 당사자 소송이죠. 자, 그래서 소위 종류의 변경은 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때,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소송이 1심, 2심, 2심에서 진행 중에 있을 때 이 말이에요. 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때 법원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되는데, 당사자 소송을 갖다가 도송으로 제기하는 것을,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항고 소송으로 제기했다거나, 그래서 이걸 항고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되는데 항고 소송으로 제기를 했어요. 원고가 그래서 사인이 항고 소송으로 제기해서, 원래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거 이걸 갖다 이제 소의 변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의 변경은 절차가 중요한데요. 절차를 어떻게 했냐면,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이제 변론 종결까지 어떻게 되냐면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소의 종류가 항고 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했다면 당사자 소송을 항고 소송으로 변경시켜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으로 항고 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소송을 항고 소송으로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항고 소송 간에도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취소 소송을 무효등 확인 소송으로 소의 변경이 가능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취소 소송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하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 다만 어떻게 했느냐? 원고의 청구의 취지가 변경이 없는 한,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하게 된다.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고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행정소송법 21조예요. 행정소송법 21조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면,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장치에 대한 당사자 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항고소송으로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항고소송을
당사자 소송. 또 취소소송을 또 이제 다른 취소소송 내에 다른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는 한 여기 언제까지냐? 사실심 변론 종결까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종결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지. 그럼 2심이야, 2심 고등법원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항고소송 간의 소호 변경이 가능하다. 아까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 간의 이거 간의 소송 변경이 가능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판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것을 항고소송으로 제기했다. 그럼 법원은 어떻게 되냐? 당사자 소송으로 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는 어떻게 한다고?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제기했어. 이 경우는.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제기했어. 그러면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도록 소호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지, 그렇지?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도록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 소송으로 소호 변경을 하도록 심리 판단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이죠. 그다음에 자, 요건 아까 얘기했어요. 요건. 첫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되겠죠. 청구의 기초는 소송물에 대한 변경이에요. 처분에 대한 자체가 변경돼서는 안 되겠지. 소송물은 처분이잖아요. 처분을 변경해서는 안 되겠지. 소송물의 변경의 청구의 취지와 처분의 변경으로 특정됨. 청구의 변경으로. 그러니까 소송물 처분에 대한 청구, 어떤 처분에 대한 청구 취지와 청구 취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청구 이유와 청구 취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소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변경 대상이 되는 소가 사실심에 계속되어 있고, 법률 사실심에 계속되어 있다는 것은 1심, 2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률심은 대법원이 법률심이라고 그랬죠. 변론 종결 전까지일 것. 변론 종결 전일 것. 새로운 소가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제기했다. 그러면 항고소송으로 제기한 것에 대한 적법한 요건을 갖춰야 될 것,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직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 중에 소변경은 직권으로는 불가능함. 이 정도만 알아두면 이런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소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항고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항고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데 소제기 기간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를 따지겠죠. 그래서 항고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해도 항고소송이 법정 소제기 기간인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됐으면 당사자 소송도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보고, 그리고 당초 제기됐던 항고소송은 소가 취하된 거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판례 입장이 91세 행정법 지금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565페이지 효과에 대한 4번 효과에 대한 판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맞죠, 그죠? 당초의 취소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 당사자소송의 제기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맞죠, 그죠? 자, 그다음에 불복.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났어. 이제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항고소송으로 또는 취소소송을 부작위고 파기소송으로 결정에 대해서 새로운 소의 이 피고와 변경된 소의 피고는 그러니까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 그러니까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원고는 누구예요? 사인이잖아, 사인.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요. 처분의 상대방이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하니까 이 피고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라는 것은 변경하면 안 된다. 이걸 갖다 항의하는 거죠. 그래서 즉시 항고는 일주일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 불복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다. 법원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걸 우리가 항고라, 즉시 항고라. 즉시 항고는 일주일 이내에 불복 신청해야 되는 게 즉시 항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죠. 소변경. 처분 변경이라는 말은 소송이 계속 중,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A 동작구청장 지난 앞에서 했죠. 특히 앞서 나가냐 글씨가 동작구청장이 자 의롭체에 대해서 의롭체가 뭐를 신청을 했을까? 정화조 폐기물 정화조 처리업 있잖아. 정화조 처리업 허가 신청을 했어. 허가 신청 일신청이지. 허가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의롭체가 동작구청장한테 그랬더니 동작구청장이 두 번째 뭐겠어? 의롭체한테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을 했어. 반려 처분이라는 건 허가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한 처분.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서 의롭체는 법원에 이 반려 처분이죠. 반려 처분에 대한 뭐를 구하겠어?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겠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 취소 소송이 있는데 취소 소송을 하고 있어. A 동작구청장이 피고가 되고 이 의롭체는 원고가 되고, 그죠? 그래서 취소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동작구청장이 이 반려처분 2처분을 갖다가 3처분했는데 이 반려처분을 어떻게 했느냐? 반려처분을 갖다 직권 취소했어. 직권 취소해.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소송물이 여기 소송물이 반려처분이잖아요. 반려처분이야. 여기 법원에서 소송물이 반려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직권 취소했어. 직권 취소하면 처분이 없네? 처분이 없으면 소송물이 없으니까 각하되는 거죠. 취소성이.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반려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어. 취소하고 하니까 반려해서 직권 취소했어. 그럼 이거 없어지면 이제 새로운 정화조 허가 신청을 정화조 처리 신청을 했을 거 아니야. 하면 다시 의롭체가 다시 이제 네 번째는 정화조 처리업 재신청.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재반려처분. 그러면 의롭체는 재빨리 이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걸 재빨리 오에 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처분 변경이 됐으니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해야 돼요. 소변경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소송물이 없으니까 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게 된다. 소송에서 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소송에서 지게 된다. 그 말 뭔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절차가 어떻게 되냐? 첫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물인 처분을 소가제 기준에 변경한 때는 원고의 신청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변경은 누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갖고 의롭체가 이제 사실 병업체 했었지. 이게 병원 됐고 병업체 했었는데 이제 이 업체가 패소를 한 이유가 뭐냐면
원고 신청에서 원고 신청 의뢰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법원 결정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신청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소송에 지게 된 거지, 그지? 자, 법원은 행정소송에 대한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 원고 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언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소의 변경 시점은 처분의 변경이 있는 때, 처분의 변경 재반려 처분을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의 변경이 있는 때로 60일 이내에 하여야 된다. 자, 그래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은 취소 소송, 무효동 확인 소송, 장사자 소송에서 인정되고 있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은 취소 소송, 무효동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지금 여러 번 해. 무사, 전제, 간, 강, 안 여러 번 했잖아. 무효동 확인 소송은 사정 판결이 적용이 안 돼요.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안 돼요. 제소기간이 적용이 안 돼요. 무효동 확인 소송에는 가는 강제장애가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처분 변경으로 한 소변경은 없어. 지금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부작위 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은 부사집, 처소, 변, 안 이렇게 돼 있잖아. 부사집, 처소, 변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사정 판결, 집행정지, 처소변이 그 말이에요. 처소변. 처분의 변경도 안 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적용이 안 되고 처분의 변경도 안 되고 이 아까 얘기한 소종류의 변경, 소변경이 안 된다면서. 소변경도 안 되고 처분 변경으로 한 소변경도 안 되고 처분 변경으로 한 소변경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부사집 처소 변환할 때 사정 판결, 집행정지, 처분 변경으로 한 소변경, 그다음에 또 소변경 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이렇게 적용된다. 거기 이렇게 외워보면 행정 소송이 다 이제 끝나버리잖아요. 정리 다 하는 게. 자, 요건. 처분 변경으로 한 소변경에 대한 요건 1. 처분 변경이 있을 것.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 제기가 된 후 변경하였어야 함. 처분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일 것. 종전이 소가 계속 중이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종전이 소가 계속 중이고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2심 전까지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고 신청에 의해서 아까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효과. 변경 전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새로운 처분에 대한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변경 전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면 새로운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것도 좀 중요하죠. 변경 전의 처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꼭 거쳐줘야 되는데 첫 번째 정화조 처리업 허가 반려처분 이 당초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거쳐야 되는 것이었다면 만약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거에 대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쳤다면 재반려 처분도 두 번째 재반려 처분도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567페이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1번 2018년 서울시 구급 제2회 문제 1번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다면 1. 소의 종류의 변경은 직권으로 가능하다? 직권으로 가능해요? 아니지. 직권은 불가능해.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하죠. 그래 1번은 틀렸어요. 2번 항소심에서도 소의 종류의 변경은 가능하다. 항소심은 2심을 말해요. 2심. 1심, 2심.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걸 항소심이 2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죠. 사실심에서 가능하다. 1심, 2심에서 가능하다. 지방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가능하다.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 소송용의 변경은. 자, 니은은 맞아요. 당사자 소송을 항거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소종류의 변경에서 당사자 소송을 항거 소송으로, 항거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거나 취소 소송을 무효동 확인 소송, 무효동 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취소 소송을 무작위 위법 확인 소송, 무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말을 빨리 하면 혀가 잘 안 돌아가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죠, 그죠? 자, 소위 종류의 변경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 이건 취소 소송이죠.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은 취소 소송이죠. 취소 소송이죠. 그 다음에 소송을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취소 소송이죠. 취소 소송을 갖다가 뭐라고?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에요. 보수에 관한 것은 대등한 위치에서 그 공법상 보수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에 해당돼요. 자, 답은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리을. 자, 문제 2번. 2014년 서울시 구급.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볼게요.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맞죠, 그죠? 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을 것. 그 말이에요. 끝나지 않았을 것. 언제까지? 1심, 2심까지. 그 다음에 1심 법원 판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1심 법원 판결이 아니죠. 2심 법원의 판결 시까지가 아니라 사실심, 2심, 2심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그 말이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맞죠? 그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결정할 것. 취소소송과 취소소송 이해의 항고소송, 취소소송 이해의 항고소송, 취소소송과 무효동 확인소송, 취소소송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걸 말하죠. 취소소송과 당사자 소송, 취소소송과 당사자 소송 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다 맞는 내용이죠. 그죠? 자, 소변경은 맞췄고, 순서대로 하는데 내가 이 소변경을 빠뜨려 갖고 했는데, 이제 소이송과 소송 참가는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주장 책임하고 입증 책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가 되느냐? 페이지가 많이 쭉쭉쭉 많이 지나갔네.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은 핵심 22. 구필세 행정법 585페이지. 좀 지우고 할게요. 아이고, 항상 2.5네. 자, 우리가 거의 행정 소송에 대해서 막바지에 와가고 있어요. 막바지에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이 끝나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 판결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정말 매년 자주 나고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 판결의 효력. 물론 이제 행정심판 판결의 효력에서 기속력이라는 것은 배웠어요, 그죠? 기속력이라는 건 배웠는데 기판력이라는 건 아직 안 배웠죠, 그죠? 그래서 기속력, 기판력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난해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잘 거쳐가면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 남는 것은 이제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 이제 그럼 이제 막바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는 또 내용이 좀 있고, 당사자 소송은 또 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요. 그래서 비중이 보면 이제 판결 부분하고 당사자 소송 부분이 이제 사실은 비중이 가장 크고 문제가 많이 매년 나는 문제니까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도 나중에 정리해서 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구필수 행정법 585페이지 주장 책임과 뭐 이거 태어나서 뭐 입증 책임. 여러분 태어나서 뭐 법을 이렇게 공부해 본 적 없잖아요. 소송법을 이제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제2권 585페이지. 자, 1. 이제 주장 책임. 주장 책임이라는 게 뭐냐? 주장 책임이라는 게 소송 당사자가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지위를 주장 책임이라 한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유리한 사실을 주장을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불이익을 받는 지위, 주장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지위, 이걸 갖다 우리가 주장 책임이라고 부른다. 주장 책임은 변론주의 하에서 주요 사실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변론주의 하에서 주장 책임이 나오기 때문에 변론지를 강화하면 주장 책임은 강화되고 반대로 직권 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면 주장 책임은 그 의미가 완화된다. 이게 뭔 말인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의 주장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구속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을 탐지하면 주장 책임은 완화된다는 의미. 참 뭐 한국말로 써 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심리에는 우리가 당사자주의라 그래. 당사자주의라는 것은 이 공격과 방어 방법을 주로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아니에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이걸 갖다 당사자주의라고 해요. 그다음에 직권주의, 심리의 직권주의라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해 보는 게 직권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행정소송에서 그다음에 직권주의를 약간 가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의 이 개시와 종결을 갖다가 당사자주의에서 하는 걸 우리가 개시와 종결을 하는 걸 우리가 처분권주의라고 해요. 처분권주의라 그래요. 소송의 개시와 종결의 측면에서 당사자가 소송의 개시와 종결을 하는 걸 우리가 처분권주의, 당사자의 권한으로 원고가 소송을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고 피고가 취하하고 싶으면 취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분권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증거 조사 및 자료 수집 이걸 갖다가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자기 스스로 하는 걸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변론주의라고 불러요. 변론주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권주의에는 증거 조사를 갖다가 직권으로 법원 직권으로 하는 걸 직권 탐지주의라고 그래요. 직권 탐지주의 또는 증거 조사를 자료 수집을 하는 건 직권 탐지주의, 증거 조사를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걸 갖다 주로 하는 걸 직권 증거 조사주의라고 불러요. 자, 이런 맥락 심리의 원칙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그랬죠. 따라서 지금 하는 이 말은 그래요. 주장 책임이라는 건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지위가 그 주장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거기 보면 그런데 여기 변론주의 하세요. 그 주장 책임은 어떤 것에 나오느냐면 변론주의에서 나와요.
증거조사나 자료 수집을 갖다가 원고와 피고 당사자에게 맡기는 거, 이걸 갖다 변론주의죠. 그래서 변론주의가 강화되면 주장 책임이 강화되죠. 근데 변론주의가 좀 완화되고 직권 탐지주의가, 직권주의가 변론주의가 거기 나온 대로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을 탐지하면,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을 탐지하면,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을 탐지. 이쪽을 높여줘. 이쪽을 직권 탐지, 증거조사나 자료 수집에 직권 탐지, 법원, 직권주의는 법원이 한다는 거예요, 법원. 당사자주의는 원고와 피고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주의를 높여주면 어때요? 변론주의나 주장 책임은 약화되지. 이쪽에서 다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변론주의를 높여주면 주장 책임도 높여지지, 그지?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의 주장이나 근거에 하지 않고 그 주장이 구속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자료 수집을 하게 되면 주장 책임은 완화된다, 그 말이죠. 완화된다, 그 말이죠. 변론주의는 완화된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죠? 이해가죠? 자, 주장 책임의 내용. 주장 책임은 뭐요? 주요 사실에 대해서 인정되고, 사실에 대해서 인정되고, 그 다음에 뭐와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정되고, 주장 책임은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주요 사실은 뭐냐면, 왜 그러냐? 주장 책임은 바로 주요 사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요 사실에 대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주장 책임은 주요 사실에 대해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럼 주요 사실은 뭐냐? 주요 사실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 법규, 근거 법규에 나오는 직접 요건 사실을 말하고, 간접 사실은 주요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 사실이라 부르고, 보조 사실은 뭐냐? 보조 사실은 증거 능력 및 증거 가치에 관한 사실이죠. 사실. 따라서 주장 책임은 주요 사실에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판례에 나와 있는 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정소송에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행정소송에서 뭐예요?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어떻게 한다? 법원은요. 주어가 법원이요. 법원은 행정소송에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 판단 가능.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건 시험 잘 틀릴 수가 있어요. 자, 판례로 보면 행정소송에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에 의해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행정상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법원은 당사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판례로 나와 있는 것도 이것도 중요해.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은 같아요, 틀려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틀려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그 상급 행정청, 처분을 한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에 설치된 직근 상급 행정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재결을 하는 게
최종 결정을 하는 게 행정심판이고 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따로 행정소송에는 전심 절차라는 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 하는 게 행정심판에서 하는 게 우리 행정심판에서 다룬 내용들 이게 전심 절차예요. 전심 절차. 행정심판에서 공격과 방어의 근거 제시 자료 이것이 전심 절차에서 다뤘던 거예요. 행정소송에는 행정심판에서 공격 방어 방법의 근거 자료로 제시됐던 이거에 상관없이 새로운 이거하고 행정심판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상관없이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에는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이. 행정소송이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 절차의 주장과 행정소송의 주장이 전혀 별개일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과 꼭 일치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자, 당사자는 전심 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그러니까 전심 절차라는 건 행정심판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이걸 어떻다는 거예요? 행정 사유를 공격 방어 방법, 행정소송의 공격 방어 방법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자, 이거는 좀 중요하죠. 그 말이요.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는 전심 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공격 방어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격 방어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처분의 추가 변경 이런 거는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 3. 입증 책임. 자, 입증 책임이 뭐냐? 입증 책임이. 행정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문제는 심리의 최종 단계에서 어떤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입증 책임은 어떤 심리 단계에서 어떤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이게 누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누가 이걸 입증해야 될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누구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가? 원고인가 또는 피고인가 불이익을 줄 것인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이게 입증 책임이에요. 입증 책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적법 위법 여부 한마디는 적법과 위법을 누가 입증할 건가 이 문제가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인데 이렇게 말을 이제 고상하게 써놓은 거예요. 고상하게. 적법과 위법을 누가 입증할 것인지 한번 해보시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아니야. 자, 생각해보자. 처분의 적법성. 이걸 누가 주장해야 돼요. 동작구청장이 갑에게 정화조 처리 허가 반려처분해서 이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적법성은 누가 주장해야 되겠어요. 적법하다는 건 그건 행정청 처분청이 있겠지.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청에 있겠지. 갑이 결국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갑이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취소송을 왜 제기했을까? 갑은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니까 취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위법하니까 취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법하다고 주장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누가 주장해야 되겠어?
갑이 뭐예요? 원고 아니에요? 원고. 행정청이 피고. 그래서 위법성에 대해서는 원고가 저기 입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동작구청장인 처분청인 행정청이 이 적법성을 주장해야 된다. 이게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라 그 말이에요. 사실 전부에 관한 법관이 확신이 안 설 때 누구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가? 원고인가 피고인가? 만약에 갑이라는 원고가 이게 위법성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불리하게 되죠. 불이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 분배 문제 4번. 취소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분배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분배설, 행정법, 독자 분리설이 나머지나 판례는 뭐라고?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즉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을 따르면서도 항고소송, 취소소송, 행정소송의 특성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분의 적법성은 누구한테 있다? 행정청. 처분의 적법성은 누구한테 있다? 피고가 뭐예요? 행정청에 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사실, 적법성에 대한 상반되는 사실은 위법성이지. 위법성은 원고에 있다. 처분의 상대방인 사인에게 위법성의 그 입증 책임이 있다. 그 말. 상반되는 사실, 적법성에 상반되는 사실, 상반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소송 요건의 입증 책임은 존부가 불면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소송 요건의 입증 책임. 소송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이렇게 빨리빨리 쓰려고 그래야 돼. 소송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소송 요건의 입증 책임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판례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과세처분 생각해 보자고. 1. 과세처분.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누구예요? 적법성. 세무서가 과세처분 잘했으니까 자기가 적법성을 주장해야 되겠지, 그지? 세금을 내라, 적법하다. 그 다음에 그 상반된 사실, 적법하지 않다. 상반되는 사실은 누구한테 있어요? 과세처분의 적법성. 사실은 납세 의무자. 적법성은 누구한테 있냐? 세무서는 행정청이지, 행정청은 뭐예요? 피고. 그 다음에 상반되는 사실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뭐예요? 원고가 취소송을 제기한 거,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 거니까 납세 의무자, 원고는 또 뭐예요? 사인. 이게 납세 의무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져오죠. 자, 성희롱 사유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징계처분을 했어. 징계처분. 공무원 여러분 징계 이제 공무원 하다 보면 징계 안 받을 수 없어. 징계 나도 징계를 받고 견책 이런 거 받아봤는데, 견책이 아니라 내가 받은 건 주의를 받았다. 견책 같은 거만 먹고 주의는 정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인데 내가 받아봤고 주의만 받아. 주의는 징계를 아니고 나 징계를 안 받아봤어. 징계를 안 받아봤네 지금 보니까. 감사는 많이 받아봤으니까. 징계 처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타당성은 누가 징계를 하는 피고에게 있지. 그지? 피고에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피고가 누구야? 행정청에 있겠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은 맞죠, 그죠? 자, 그다음 입증 책임이. 그다음에 세 번째, 과세 대상인 토지가 비과세 면세 대상. 요건 비과세 또 면세 대상이라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비과세 면세 대상이라는 입증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 있다. 납세 의무자. 입증 책임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이 비과세 면세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네 번째,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행위 취소
취소의 적법성은 누구한테 있을까? 수익적 행정이 영업 허가에 대한 취소 적법성은 누구한테 있을까? 맞죠? 피고인 행정청에 있죠, 그죠? 자, 그 말이요. 자, 마지막 재량 행위는 어떨까? 재량 행위는 행정청이 고유 판단에 관한 재량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 재량권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랬죠. 응? 왜냐하면 재량권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라 고유 권한, 고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 재량권을 일탈 남용할 경우에만 위법이 되기 때문에 다만 판단 기준은 사실 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재량권에서는 어떤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 재량 행위의 일탈 남용은 효력을 다투는 자. 이 일탈 남용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죠. 자, 587페이지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2018년 지방직구. 여러분, 행정법이 뭐 이제 나도 이제 국가직 지방직 했지만 국가직 어렵게 난다고 했죠. 그리고 해마다 또 난이도가 달라요. 어떤 때는 아주 쉽게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어렵게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출제위원들이 변덕스럽게 좀 변덕을 떨면 정말 여러분은 애먹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자, 문제 1번 항거소송.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가 어려워요. 한번 물고 보세요. 항거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 2018년 지방직구법. 1.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이거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웠네. 처분이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된다면 개개의 위법성이냐 위법성 일반으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떤 처분에 대한 청구 기각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잘 보세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청구를 기각했어. 기각하는 기각 판결의 의미는 그 처분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예요. 기각이라는 건 이유 없다. 왜냐하면 뭔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동작구청장이 정화조 허가 처리 없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했잖아요.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걸 기각했다. 원고는 위법하니까 취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그걸 법원에서 기각했다. 이유 없다고, 본안 판결에서 이유 없다는 말은 이게 그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얘기예요.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 기각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적법하다는 거예요. 적법하다는 거에 기판력이 생겨. 기판력이 생겨가지고, 기판력이라는 게 이제 법원과 당사자가 다툴 수 없는 다음 소에서 이 판결이 이걸로 인해서 다음 소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이 기판력이에요. 후에 제기되는 후에 제기되는 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기판력이 되기 때문에 기각 판결이 나면, 확정 판결이 나면 기판력이 생겨서 취소소송에서 이 전소에서 이 기판력이 나면 다음 소에서 다음 취소소에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기판력이 나면 뭐예요? 이게 답이 옳은 것이니까 옳지 않아요. 거기 보면 기판력은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 모두 인정됨.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은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후수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청구 기각은 뭐예요? 적법하다는 것은 이미 확정에 대해서 난 거 아니에요. 기각 판결. 기각이라는 건 이유 없다 그래요. 취소소송을 위법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이유 없어. 그 얘기는 적법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게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법성을 다음에 이미 적법하다는 게 판결이 났는데 다음 또 취소소송을 이거 또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유사한 걸 제기한 할지라도 동종류를 제기한다 할지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적법하다는 게 확정 기각 판결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소송에서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아까 얘기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 잔치에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뭐 취소 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뭔 얘기야? 당사자주의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로 나눈다. 소송의 개시와 종결, 증거 조사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당사자주의다. 직권주의. 따라서 취소 소송에 적용된다. 맞죠? 틀렸죠, 그죠? 취소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 책임은 취소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 책임은 이 주장 책임은 변론주의에서 나온다 그랬죠. 주장 책임은 직권 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면 이걸 인정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를 하는 걸 강화시키면 변론주의 주장 책임은 완화되겠지, 그지?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한도 안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맞는 내용이죠, 3번이. 4번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는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 여부와 부작위 성립과 관련되므로 원고적 격의 문제와 관련이 없다. 왜 원고 없죠?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판결의 종류와 판결의 의의와 종류 1시간,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법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자 부작위법 확인 소송 그 밑에 있는 거 읽어보면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의 주장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구속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을 탐지하면 주장 책임이 완화된다는 의미. 자, 3번 설명이고 내가 잘못 읽었네. 4번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신청권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부작위 성립, 그 다음에 원고적격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안 배워서 좀 어려울 텐데 다음에 배워서 했으면 어때요? 자, 문제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행정법 전범 범위에서 이해를 기초로 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면 대충 학원에 가서 달달달달 암기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득점하게 또 유리해요. 또 유능한 공무원이 여러분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생각돼서. 자, 좀 쉬었다가 이제 판결의 의의와 종류,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 이런 것을 또 나가도록 할게요.